안녕하십니까. 코기자가 간다 뉴스룸 박광민입니다. 지구의 기온 단 2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태풍, 가뭄,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약 5도가 상승하면 지구상의 동식물 80%가 멸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탄소중립부 김신희 차장입니다. 탄소중립부 윤준석 차장입니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온실가스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산화탄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온실 효과가 가중이 되고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인류 활동에 의해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또 제거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그럼 배출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순 배출량 0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가스는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재생, 무탄소 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것은 CCUS 기술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의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림을 조성하거나 바다숲과 같은 블루카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방금 말씀하신 CCUS가 조금 생소한데요.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의 약자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고 바닷속 깊은 곳에 격리하거나 산업공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식이죠.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CCUS가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탄소 중립은 어느 한 국가나 분야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고요. 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서 2015년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탄소 중립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려는 이유가 근본적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 이슈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다면은 현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시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듯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었다고요? 네, 법제화를 통해서 목표 설정이나 이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6억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과거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민간협치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NDC를 통해서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꽤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부문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발전 부문이 가장 높은 수준인 45.9%를 감축해야 해서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DC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파리협정에서 장기 온도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를 기여를 할 것이냐,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서 컨트리뷰션, 공헌하는 그러니까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지금 1차로 제출된 NDC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NDC는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배출자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연간 총 온실가스량을 정부에서 설정하고 그걸 배출권을 할당해 줍니다.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해서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이를 구매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이죠.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서 감축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이때 할당량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감축 목표 NDC를 고려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국가 목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발전 부문의 감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국가 필요 전력의 약 8%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중부발전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한국 중부발전도 탄소 중립 목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부발전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고요.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2030년까지는 2017년 배출량 대비 46%, 2040년에는 7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우선 기존 노후 석탄화력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NG 복합, 양수 발전 등으로 대체 건설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수명이 도래하는 보령 오르코기 폐지 후 LNG 복합으로 대체 건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무탄소 연료 혼소를 추진합니다. 수소 암모니아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무탄소 연료라고 하는데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보령과 같이 수명이 많이 남은 석탄화력의 암모니아 혼소를 할 예정이며 또 다른 무탄소 연료인 수소는 연소 특성이 LNG와 함께 혼소하기에 적합해서 복합화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수소 혼소 비율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CCUS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보령에서 10메가와트급의 포집 액화 설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더 효율적인 포집과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을 위해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얼려서 분리하는 심냉 포집 기술, 소각제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골재로 만드는 광물 탄산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은 어떻게 되나요? 신재생은 2040년까지 발전량의 40%를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 전체 발전량의 약 5% 수준인데요. 태양광, 풍력 등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대규모가 가능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육상 풍력은 신규 입지 개발과 함께 노후 풍력 발전기의 리파워링도 추진합니다. 태양광은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의 지붕형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등 유유부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외부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지구적인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예전에는 그냥 장작을 떼서 요리를 하던 것을 우리나라 아궁이와 비슷한 고효율 쿡스톱을 설치를 해준다거나 가스배관 누출 방지 사업 등을 통해서 현지인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서 온실가스도 줄이는 사회공헌형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컨설트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유엔과 국가에서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배출권을 전환하여 확보하는 한편 수익은 공유해서 여러 사회 환원 사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각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네요. 혹시 그렇다면 회사가 아닌 우리 직원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외에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 음식 등은 생산하고 폐기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예시로 들어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이죠.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멀티탭 전원 끄기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이 있습니다. 냉장고 적정 용량 유지, 세탁 횟수 줄이기,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하지 않기 등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줄이기는 이미 회사에서도 많이들 실천하고 계시죠? 교통 부분에서는 가솔린 디젤 차보다는 친환경 차를, 또 그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고 가까운 거리라면 역시 자전거나 걷기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경에 좋을수록 사람에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자원 절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같은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도 탄소 중립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살 때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죠. 저탄소 인증은 공산품 외에도 농산물에도 있는데요.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생산하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증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분야 실천 내용은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생활 실천을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대표적인데요. 가정에서의 전기, 가스, 물 절약,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텀블러 사용 같은 생활 실천을 통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제와 연계한 카본 프리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리워드를 주고 있죠. 생활 실천과 관련해서는 ESG 챌린지, 텀블러 더블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인근 지역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커피 값도 할인받고 환경부 포인트도 받고 ESG 챌린지를 통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저탄소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까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너무 멀게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조금씩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 중부 발전이 누구보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취재를 위해 이탈리아 노마에 가 있는 코 기자, 주하영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탄소 중립이요? 예, 저도 뉴스나 이런 데서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을 몇 번 봤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날씨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이상해지고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혹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 사러 갈 때 에코백 지금처럼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가형을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하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건 공동의 노력이다. 그것은 공동의 의무라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그르드의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는 것. 그 공동 안에 나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다가간다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코 기자가 간다 뉴스룸 박광민입니다.